흠집 있으면 반품, 윤석열 때리기 돌입한 홍준표. 어제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 복당과 동시에 특유의 입담이라고 할까요? 독설이라고 할까요? 발언이 부쩍 많아진 모습입니다. 윤정 기자, 네. 그중에서 홍준표 의원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입에 올리는 이름, 윤석열 전 총장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자들의 질문이 윤 전 총장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저격수를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어제에도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윤 전 총장을 이 신상품에 비유를 했습니다. 신상품이요?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발언 들어보시죠. 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엑스파일도 문제되고 이래 문제되는 걸 보면서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할 때 신상품을 주로 찾죠. 근데 신상품을 찾아가 배송이 되면 집에서 직접 보고 흠집이 있으면 반품을 하잖아요. 배송이 돼가지고 직접 이래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흠이 있어 안 되겠다. 그럼 반품을 하는 거예요. 반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죠. 아직 등판도 안 했으니까. 배송 주문도 안 했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법의 상징입니다. 법의 상징에 있었던 분이 등판도 하기 전에 20가지 정도의 비리 의혹이나 추문에 쌓여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네, 홍준표 의원도 같은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네. 이 정치 신상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비유를 가지고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홍준표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들이 신상품을 주로 찾지만 직접 보고 흠이 있으면 반품하지 않냐. 그게 소위 국민적 검증 과정이다라면서요. 이 배송 주문도 하기 전에 20가지 비리 의혹 추문에 쌓여 있다. 그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신상품을 주로 찾지만 흠집이 있으면 반품을 한다. 배송 주문도 하기 전에 20가지가 넘는 비리가 쌓인 것 자체가 문제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해낼지 참. 자, 그런데 이동석 기자, 이 홍준표 의원 지금 복당 놓고 당 안에 당 밖에 여러 얘기들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와서 저도 이런 목소리에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정청래 민주당 의원입니다. 정 의원은 엑스파일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홍준표의 입이다. 홍 의원의 복당에 윤석열 전 총장이 쉽게 입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복당안을 승인하는 그 의안을 의결하기 직전에 물론 뭐 그 전에 저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을 일 수도 있는데 조금 과도하니까 주로 이제 총기 난사식 그냥 공격을 하니까 재밌는 분이긴 한데요. 걱정이 많죠.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동안 홍 의원이 말썽을 많이 부려서 굉장히 논란이 있지 않았냐. 총기 난사식으로 공격하니 걱정이다. 이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왜 윤석열 엑스파일보다 무서운 건 홍 의원의 입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 2월에 대정부 질문하고 15년 만에 합니다. 총리님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지셨어요. 거칠어진 게 아니고요. 이제 질문이 거칠다 보니까 답변도 좀 전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죠. 본인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비례대표를 당을 이당저당 옮겨가면서 5번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뭔지 그 능히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당 사람들이 참 순진하다. 80 넘은 할배가 나와서 다른 사람 말 못하게 하고 자기 말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설 기회가 전혀 없는 거야. 그걸 지다만 나보고 막말했다고 전부 나서서 드루킹까지 시작해서 프레임 씌워놓고 쌍욕을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
자기가 한 양아치 망나니 짓은 전혀 말도 하지 않고,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면 무슨 양아치 짓 망나니 짓 한 거 그것부터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시작을 해야. 검찰 수사나 평생 하신 분이 각 분야에 날치기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국민 앞에 나왔으면 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홍준표 의원의 과거 발언까지 봤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 복당에 대해서 물론 환영하는 얘기도 있고요. 우려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려질 국민의힘 내부의 그림 한번 예상을 좀 해볼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리할 수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군대 가보면요. 혹독한 교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혹독한 훈련 받으면 전쟁터 나가서 잘 싸웁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당내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여기 이제 단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상대방 후보가 본 게임에 갈 때는 상당히 그동안 겪었던 것이 이제 하나의 이 학습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홍준표 뭐 전 대표의 이런 이 말 자체가 거칠다는 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별로 새로운 저는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본인은 아마 이걸 통해서라도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려 할 텐데, 그러나 이미 지난 한번 대선 후보로 나오셨고 또 전 국민이 다 이걸 알고 있고 당내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크게 없다라고 한다면 저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면 다른 당내에 있는 주자들, 뭐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앞으로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이런 분들 당내에 들어오시면 아마 이제 좋은 교육을 저는 받을 걸로 봅니다. 그게 결국은 나중에 맵집을 키워서 실제로 이제 상대방 민주당하고 붙을 때 상당히 이제 유리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내부에서 단련하는데 유리하다.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추미애 장관도 저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문제는 과연 그럼 나는 뭐냐라는 거를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떻게 국민들 앞에 설득할 것이냐 문제. 즉 지금 대선은 상대방을 지금 어떤 면에서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어떤 면에서 보면 안당수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표입니다. 전망적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뭘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거를 떠나서 나는 저 사람을 공격할 거야. 저 사람만 계속 공격하면 물론 그 싸움 자체는 국민들이 재미있어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제시하는 미래는 뭔가에 대해서 답은 없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미 한번 경험하셨고 또 본인이 맏아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맏아들 역할은 뭡니까? 집이 잘 흥행하도록 본인이 다 챙겨주고 하는 게 맏아들이잖아요. 계속 분란 일으키게 맏아들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새로 들어오는 신진 인사들을 좀 당내에 접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잘 키워서 어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가 있는데 계속 그 사람들만 공격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홍준표가 그리는 미래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홍 전 대표가 자꾸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내가 이 지금 부동산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옛날에 거친 입에서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세련된 것들로 바뀌어졌는지 뭐 넥타이도 이제 바꾸셨더라고요. 옛날에 빨간 거에서 네, 이제 레드홍에서 블루홍으로 바뀌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홍 전 대표가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저분도 신상품이네? 라고 해서 주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자꾸 옛날 상품 주문 안 합니다. 신상품 주문하지. 근데 신상품 왔는데 좋아졌다는 걸 보면 반품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저는 홍 전 대표가 본인은 뭘 주장할 건지에 대한 입장들을 좀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대권 주자로서의 홍준표의 미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동석 기자, 하나만 짧게 짚을게요. 지금 이현종 의원 발언 중에 어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맏아들이 돌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오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맏아들들인 이준석 오늘 계모 만난다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네, 계모 바로 황교안 전 대표를 의미하는 듯한데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저녁에 황교안 전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입당과 동시에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 때문에 입당이 늦어졌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홍 의원의 발언 저희가 과거 당시 발언 준비해봤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늦어진 것은 제가 이제 받은 느낌만 말씀드리면 갑자기 집안에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맏아들을 쫓아냈다. 이유도 없이. 근데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다. 쫓아낸 사람은 황 대표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은 또 김종인 위원장이죠. 비유가 아니고 계모한테 맏아들이 이유 없이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다시 들어온 사람도 그걸 집안에 안 들이고 심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내 집에 쫓겨났는데 내가 심사를 받습니까? 네, 이 대표는 다음 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찬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홍 의원이 앞으로 가장 신경 쓸 부분 아마 대권 아닌가 싶은데 야권을 포함해서 이 대권 지형 어떻게 더 바꿔놓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